자, 지금 그 뭐 여러 가지 윤석열이라든지 징계위원회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방향성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복귀하자마자 보란듯이 보복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 법무부 차관이 뛰어내리고 네. 이 과정들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진짜 딱 내가 보기엔 조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추미애 장관이 임명했든 안 했든 건 하나도 안 중요해. 얘네들이 검사라고 하는 딱 그 소위 말하면 검사 동일체에 있어가지고 한 번 묶이니까 나는 이 검사라고 하는 조직 내에서 뭔가 좀 밀려나기 싫다라고 하는 앞다퉈서 그 이게 조폭들이 두목이 감옥에 출소를 했어. 네. 엊그저께 네. 출소를 하고 나니까 이쪽에 살짝 좀 자기 조폭 두목에 좀 반대했던 조폭하고 원래 따랐던 똘마이들하고 어디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우리 조폭이야 이거를 남발하는 것 같은 말하자면 막 대검에서 막 서로 사찰했던 걸 또 수사하고 나가라고 하고 이거 보니까 아 얘들 이런 집단이 대한민국에 또 있다니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이게 범죄와의 전쟁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사실은 이 영화 한 편을 갖다 쓰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시나리오 작가로서의 제 상상력이 지금 현재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일단 윤석열이 오자마자 가장 먼저 뭘 할까에 대해서 상상을 제가 해봤어요. 가장 먼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일단은 그 징계위원회를 갖다가 무산시키기 위한 작전을 짜겠지?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검찰들을 갖다가 압력 넣을 거야. 그러면 아마 고기영 차관 같은 사람한테도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있어. 요 정도까지 생각을 했거든. 예. 그런데 세상에 전격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승인해 버리는 거야. 근데 그 사안이 사전 구속영장을 승인할 사안이냐고. 아니지. 전혀 아니라니까. 월성 원전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가 지웠다는 게 주 혐의인데 지운 자료가 다 복귀가 돼가지고 감사원에 들어가 있어요. 예. 어디로 간 게 아니잖아요. 어허. 그러면 증거를 인멸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매일 어디를 출근하는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어. 그러면 도망갈 데도 없잖아. 그런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전 갔는데 딱 보니까 구속할 사안이 아니야. 그럼. 윤석열이 야 이거 수사 보강해 이야기를 했어.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수사 보강해 이야기했는데 이제 출소하자마자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자 잠깐만 보강했니? 딱 했는데 보강된 게 없어. 보강된 게 구속해. 없어. 이렇게 된 거야. 그거는 진짜 깡패지. 이건 진짜 깡패예요. 그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돈을 갖다가 깡패들이 막 거들어 다니는데 이 곽동순의 그 가게에서 돈을 갖다가 오늘 좀 마련하지 못했다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이틀 뒤에 오히려 이틀만 더 이틀 뒤에 두 배로 잘하지.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네. 그랬는데 어디선가 얘기를 들은 거야. 곽동수가 뒤에 가가지고 이틀 뒤에 두 배로 준다고 그러면서 뒤에서 뒷담화를 하더라. 이 얘기를 들은 거야. 아하. 그래가지고 얘가 갑자기 그 열 받아갖고 딱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지금 당장 내놔. 안 내놓으면 죽인다? 이런 거랑 똑같아. 자, 예. 비유 재미없었고요. 예. 그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검찰 중에서 검사가 윤석열에 맞서면 미래 없습니다. 대놓고 일단 당장 겪어야 되는 일은 이거예요. 뭐냐? 조국 장관만큼 털릴 수 있어요. 그 가족들이. 가족의 사돈의 8촌까지 다 집어넣겠다라는 협박을 사실상 받은 건 상관없잖아요. 전 법무차관도 그렇고 법조계 검사라는 이름 걸고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에 맞설 사람을 찾아내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게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냈다고 난 봐요. 그럼 그랬을 이용구 거라고 봐. 변호사. 예. 이용구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 방송 다 하셨죠. 예. 예. 2003년에 이미 그렇지. 2003년에 이미 그 사법 적폐들하고 맞짱 떠가지고 결국은 대법원을 갖다가 선출하는 그런 방식 자체를 바꾸게 만들었던. 그래서 네. 사실은 내심 공수처장 후보로 올라갈 사람이라고 맞아요. 봤었던 건데 예. 지금 다 급낮은 대로 내려가고 있잖아. 당 대표 하던 사람이 지금 장관하고 있는데 공수처장 할 사람이 차관 들어갔어. 그러니까 보면서 그냥 느끼는 게 아이고 참 아까운 인재 하나를 또 이렇게 우리가 써야 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그 사람마저도 대통령께서 위원장 하지 말고 윤석열이 분명히 절차 갖고 시비 걸 거예요. 날 자르려고 반대했던 사람을 집어넣었다 우리 법 연구에 이러고 나갈 거니까 위원장은 딴 사람 하십시다. 공정하게 윤석열이 딴소리 못하게 라고 진짜 법률가들의 싸움이 수싸움이 정말 거기에 대통령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아주 꼼꼼하게 명심하시면서 보실 게 하나 있어요. 자,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이 내가 감찰을 당할 그런 내가 지금 징계에 올라가고 감찰당한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를 안 하죠. 어느 날부터. 그나마 하던 변명도 사라졌어. 그러니까 변명을 안 해요. 그걸 봐야 돼. 변명을 왜 안 할까? 지들이 봐도 변명거리가 안 되는 거야. 지들이 봐도 이거는 빼박인 거야. 정확히 따지면 이거 판사사찰 문구 아니다라고 커버를 치다가 지금은 말이 없어지고 절차상 문제만 나가요. 이 절차상 문제 때문에 연기가 된 거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절차를 어떻게든 그냥 요만큼 절차가 잘못된 거라도 그거를 붙잡고 늘어져 가지고 왜 지금 법원에서 이번에 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준 것도 사실상 이게 내용상으로는 뭐 어떻고 저쩌고 해도 절차 때문이었거든요. 절차. 그러니까 야 그래도 아무리 걔가 그 뭐 소명할 기회를 갖다가 이렇게 그 한 번이라도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확대해 가지고 판결을 갖다 그렇게 결정을 갖다 그렇게 내렸으니까 절차는 먹힌다 이런 작전을 세운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절차가 정말 그건 이제 다른 이야기고 예. 진짜 윤석열 그 두목이 출소를 하려고 이제 5시경에 이제 이 자기네 이제 이 건물로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출근하자마자 막 그 말도 안 되는 그 원전 수사 막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서울중앙지검의 차장부터가 뛰어내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보복당할까봐 그냥 턱기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사표내. 야, 그 놀랍더라고. 진짜 이게 제가 오죽했으면 이게 검찰이 조폭 집단인지 정부 기관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전유성 선생께서 일찌감치 명언을 남겼어요.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 그러니까 조금이 아니라 욕을 잔뜩 먹겠지만 대부분 누가 실장 이름 뭘 알아요. 거기 있다가 욕 먹느니 차라리 지금 옷 벗고 나오는 게 낫지. 괜히 그쪽에서 윤석열이랑 붙어도 이겨도 문제고 져도 문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또 빨아주는 기사가 제목이 어떠냐면 이성윤 연금 확인했다. 그만둘라고. 야, 그러니까 연금 확인한 걸 어떻게 알죠? 그 당연히 검찰에서 이렇게 주는 거지 누군가가. 아니 그러니까 이성윤 연금 알아본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연금인이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뭐 들어가 가지고 뭐 살펴보고 뭐 떼보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또 누군가가 뒤져본 거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자한테 툭 던진 거야. 야 이성윤 지금 언제 나갈지 몰라. 이런 거 알아보고 다닌다? 그냥 뭐 사실로 확인 안 해도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 지금 저는 온갖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렇죠. 저는 그 사실 연금이 확인됐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는 언론이 진짜 썩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검찰 개혁하면 언론 개혁이 한 30%는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윤석열이 일종의 검찰 내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세는 나한테 있다. 검사들 나 배신하면 다 죽는다. 그러면서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감찰했던 것을 수사하고 막 이런 방식으로 진짜로 내외적으로 검찰 내부는 나 배신하면 너 죽여. 나 배신하기 전에 뭐 뛰어내리려면 뛰어내리고 그리고 나 수사했던 놈들은 내가 조져버릴 거야. 이게 첫 번째 조폭이고 두 번째 조폭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문 대통령이 감히 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차관을 새로 바로 임명했다고? 원전 수사할 거야.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전쟁을 일으켜놓고 내부에서는 막 숙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와 보면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 무서울 게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검사도 아니고. 근데 밖에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조폭 집단인 거예요. 나는 솔직히 윤석열이 히틀러랑 거의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고 봐요. 지금 예전에 그 히틀러가 저 사실은 그 자기가 그 정계 진출할 때만 해도 그 보수적인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 당에서 꼬발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안에서 하나씩 이렇게 그 주도권을 잡아나가면서 사람 쳐나갈 때 이런 식으로 쳐나갔거든요. 철저하게 보복을 하고 자기한테 충성을 다하면은 상을 주고 요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쫙 장악을 해나가가지고 결국은 그 나치를 갖다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랑하거나 겁먹게 하거나 이 두 가지 바로 공포와 사랑 전략을 쓰고 있는데 바로 얘는 공포로 가는 거죠 지금. 예. 나한테 잘못 보이면 끝이야. 앞으로도 없어. 내가 검찰총장이고 그 주변의 선배들서부터 다 한통속이잖아요. 아니 얘가 사랑은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동훈 얼마나 사랑해. 진짜. 나는 마누라가 한동훈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 어쩜 그렇게 애정이 그거 넘치는지.
아 이건 또 문제되는 발언인가요? 아니, 네. 해요. 그런 의심 충분히 할 수 있죠. 같이 멀리 가시는 두 분 배웅합니다. 한동을 지키려다가 예. 감찰 당한 요건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그럼요. 몰라.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싶고. 근데 아니 윤석열이 사랑이라는 게 남녀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동료애나 이런 것들도 다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윤석열을 보면서 그래도 검사고 법을 좀 알면 모르겠는데 이 양반이 최근에 냈던 워딩은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제가 들여다봐도 이상한 그런 말이 대통령이 많죠. 사인을 해도 뭐라 얘기를 안 한다면 난 그거 수용 안 하겠다는 게 이 사람이 그냥 저는 그 사모펀드만 잘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거는 일반 법도 모르는 공무원법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사인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그 사인으로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 그게 효력이 즉시 발행되는 건데. 근데 얘는 다른 상상력을 갖고 있나 봐. 누군가 대통령을 옆에서 손을 잡고 최순실이가 박근혜 잡고 사인하듯이 그렇게 사인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처음에 떠올랐던 공주병 가진 분들이 가끔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분들 가운데서 어릴 때 저것도 딸 만초적인 키워보면 얘기다, 또. 우리 딸내미 키워보면 나 공주처럼 이렇게 될 경우는 자기 중심으로 딴 사람은 사인하면 끝이지만 난 사인하고 뭐라고 얘기해줘야 될 테야 뭐 이런 분위기죠. 윤석열에게 공주병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걸 보면서 내가 애처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저 등치에 저게 웬 공주병 말기야. 공주병이 아니고 곰주병이겠죠. 금술병. 이 기본적으로 그 말 자체는 본인 스스로가 지금은 전혀 법리적인 해석이나 원칙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자백한 거야. 그러니까 수사를 잘하면 그게 검사가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사실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무적 감각도 있어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승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게 윤석열이 그 지점 때문에 계속 엇나가기 시작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 윤석열이 작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배신하기 시작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무정지를 당했다가 법원이 이게 지금 잘못된 판결이긴 합니다만 검찰이 뭐 받는 뭐 손해가 있어서라고 이렇게 다시 복귀를 시켜줬잖아요. 징계위원회까지만. 예. 그러면은 윤석열 입장에서 요거를 한껏 고개를 숙이면서 뭔가 겸양의 미덕도 보여줘야 그게 사람이거든. 예, 그거 죄송하다. 없어. 예. 어찌됐건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개선 장군처럼 마치 무슨 대통령 선거 당선자가 당선증 받으러 오는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와가지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겠다고 말하면 누가 믿냔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전혀 그런 눈치코치도 없는 미련 곰퉁이 그래서 곰주병이라고 제가 근데요, 그 여기서 갑자기 윤공주병이라고 하면서 윤공주라고 하는 분을 소환시키는데 그분은 뮤지컬계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배우고요. 제가 사실 이 윤공주라고 하는 배우를 그 무명일 때 그 오디션을 하면서 그분한테 상을 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윤공주 씨는 함부로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는 배우니까요. 네. 그분이 윤공주라고 있어요? 네, 윤공주. 이름이 윤공주예요. 검색이 뜨겁다. 윤공주가 누군지. 해시태그 윤석열 공주병이라고 오타 쓰셔도 됩니다. 이 중에 조폭적 행태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조남관이요 한동수 감찰부장을 조사하는 걸 지시한 거예요. 이거는 끝장이죠. 진짜 조폭인 거예요. 야, 너 지금 우리 두목 지금 조사한 거야? 너 일로 와봐봐. 한동수 자체가 감찰부장 자체가 검찰 출신이 아니잖아요. 네. 또 여기서 그냥 린치를 가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 조폭들처럼 칼을 쓰지 않기 때문이지만 완벽하게 조폭들 논리에 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청주지방법원 판사인 송경근이라고 하는 분이 판사들 입장 잘 안 밝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례적으로 밝히면서 대한민국에서 법조 기자단이라고 하는 쉐리들이 이거는 그분의 표현은 아닙니다. 제가 해석한 건데 대한민국에서 법조 기자단이라고 하는 쉐리들이 감찰을 받은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짓을 가지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힌다. 특히 정부 조직을 갖다가 뒤흔드는 그런 망동이라는 걸 지적하는 놈이 하나도 없냐. 이렇게 글을 썼어. 안 그렇습니까? 야, 감찰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직에 있는 사람이건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견제의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건데 검찰이라고 그거 자체를 수사를 해가지고 감찰을 무력화시킨다면 그러면 이게 도대체 조직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 많이 봤던 갓파더
대부에 나왔을 때 예. 반항하거나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반항하던 사람들이 결국 대부에서는 1, 2, 3 모두 다 그 조폭의 머리를 숙입니다. 그렇죠. 손에 반지에 입 맞추면서 충성을 서약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아주 후진 조폭 영화, 그것도 검찰이 조폭처럼 굳은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있어요.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준비하고 있고 징계위원회는 열릴 겁니다. 예. 하필이면 9일날 공수처법 통과되고 10일날 이제 또 법무부에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하는 거 이틀 동안 다음 주에도 볼만한 빅매치가 이틀간 이렇게 열어지게 될 테니 기다려보는 게 좀 짜증날 수 있지만 이 사이에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가 됐건 추미애와 윤석열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추미애를 씹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예. 잘못했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으시겠지만 혹시나 귀 얇은 분들 아이고 이런 거 문제 아니에요. 윤석열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지레 겁먹을 필요 없고요. 줄 서실 필요 없습니다. 기다리시면 다음 주에 풀립니다. 아니 무슨 오늘 뭐 그 청와대 관계자 말 뭐 무슨 또 여권 관계자 말 이러면서 추미애 장관을 욕하는 그런 얘기들 나오는 거 보면서 기함을 토해서 나 오늘 MBC 뉴스 보면서도 열받았는데 MBC 뉴스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여권 관계자라고 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일을 서투르게 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하셨다는 거야. 저 이용구 징계위원장 집어넣지 말아라. 그리고 추미애 장관한테 메시지를 준 거라는 거야. 일 잘못하고 있다고. 무슨 개소리야. 무슨 개소리야. 추미애 장관 다칠까봐 보호를 해주는 거야 지금. 절차 제대로 이렇게 다 지켜서 해라라고 하는 게 쟤네들 작전이 그걸로 갔다. 그러니 여기서 절차 갖고 시비를 걸려서 장관이 다칠까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시라. 그렇게 충고를 해드린 거야. 그게 어떻게 질책을 했다고 얘기를 하니. 문재인 대통령이 참 세련된 게 전에 추미애 장관이 좀 위기에 있었을 때 걸리는 사진에서 굳이 나란히 들어가서 사진 한 컷 찍힘으로써 그렇죠. 힘을 지지한다는 걸 보여줬었어요. 요번에는 대통령 뭐라고 말해라 떠들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그 강 대변인이 직접 나와서 얘기했던 게 이러이러한 걸로 절차를 잘하고 있는데 그대로 해라라고까지 얘기를 한 걸로 보게 되면 그럼요. 지금 추미애만의 싸움이 이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검찰 개혁을 하고 있고 그 선두주자가 추미애라는 걸 확실하게 못 박아준 건데 당연하죠. 이걸 언론들이 이렇게 받았으면 사람들이 믿는다? 정말 근데 또 지금 어이가 그 없어요. 청와대나 여당에 70년 동안 지금 계속 살아계신 분 계시죠? 관계자. 관계자시요. 성은 관 씨요. 이름은 JS. 그게 저쪽에 언론들의 상투적인 수법이죠. 내부 갈라치기용으로 실명은까지는 못하나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거의 대부분 창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이 아니고 소위 기득권 카르텔, 검찰, 국민의 짐, 뭐 재벌 이렇게 완전 기득권 카르텔들하고 언론들 포함해가지고 이쪽에 완전히 지금 아예 휴전선이 하나 생긴 거예요. 철책선이 하나 생긴 거라고. 그전엔 자유왕래를 했었어. 그리고 이쪽에는 추미애 장관들 필두로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서 사실은 기득권 카르텔 중에 가장 완고한 카르텔이 검찰이라는 권력이에요. 그렇죠. 이건 정권에 상관이 없는 거야. 예. 그나마 정권은 검찰총장을 밀어주면서 니들 하고 싶은 거 다 해. 해놓고 정권만 지키게 만들어줬던 검찰 권력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완벽하게 이 철책선이 생기면서 지금 전쟁 중인 거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누가 끼어들어가지고 김혜영 같은 소리 하면 진짜 대결 받지. 아 김혜영도 고위 관계자라고 할 수 있어. 전에 최고위원이었죠. 근데 여권 지금 고위 관계자.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라면 주말 동안 더 나올 거예요. 이철이가 오늘 또 나와서 둘 다 뭐 한다 어쩌고 얘기하는데 우리 알지만 원래부터 사람들이 어려운 자리에 올랐으면 일 계속해야 되는데 진짜 단감만 딱 따먹고 나와 있는 것도 얄미운데 이럴 때 올바른 소리 한다 식으로 치고 나가는 것도 정말 예의 없는 일이고요. 무엇보다 지들이 왜 그런지 뻔히 알면서 입으로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걸 민주당 공격하는 걸로 쓰면서 이들은 핑계김에 민주당이 주말에 부담을 느껴서 공수처법 처리 안 하길 바라는 잡것들이 있는 것이고 맞아요. 그리고 윤석열과 관련돼서 혹시라도 이쪽에 살아나게 되면 얘가 나도 까는 거 아니야라고 쫄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이런 게 나올 있더라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징계위원회 날짜를 연기한 게 일단 뭐 공식적인 거니까 법무부의 공지 한번 보고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죠. 법무부의 공지를 보면은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절차적 권리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흠 안 잡히겠다는 거고요.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 그 중에서 그날 못 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나 보죠. 금요일 날 네. 12월 1일로 목요일로 심의 12월 10일. 그러니까 12월 10일로 심의 기일을 연기하기로 하였음. 향후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임 이거고 예. 하나 숨은 게 하나 있는 거죠. 예. 이따가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만 공수처 설치가 완료된 뒤에 그러니까 이 개법 개정이 완료된 뒤에 요거를 마무리 없이 깔끔히 처리하겠다니까 여러분들은 9일 10일까지만 좀 인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민주당 진짜 9일날 통과 못 시키면 이거는 진짜 죽도 밥도 안 되지. 이제. 예,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저 진짜 9일날 뭐 우리 전부 다 그 국회로 갈까? 그 이야기 진짜? 이따가 해. 따로 섹션이 있잖아요. 어쨌건 지금 조폭 두목이 어떻게 기환했는데 이 조폭 두목이 마치 어떤 정당성을 얻은 것처럼 판결했던 판사도 문제가 있고요. 그건 우리가 당연히 봐도 어떤 조폭이 가가지고 그 판사 집 앞에 가가지고 조용히 이제 이쪽이 딜을 하는 거예요. 당신 털릴래? 맞을래? 딱 그 느낌이었어 지금. 대한민국 이래도 돼? 그래서 검찰 개혁이 힘든 거고 그걸 정권 초기 한참 물 올랐을 때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해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저는 이 깡패짓 하고 있는 조폭 영화들, 조폭 영화에서 조폭이 행복하게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조폭을 떠나면 행복하게 끝나. 조폭을 떠나는데 몸성하게 떠나게끔 그나마 우리가 사람이니까 몸성이 떠나게끔 하게 되지만 앞으로 체력 관리를 위해서도 검찰 개혁한 후에 국가급식 받게 최대한 협조를 해야겠다 믿으면서 가면 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고기영 차관이 사표를 낸 거 갖고 이제 욕들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데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조금 전에 들었거든요. 예. 전에 들었더니 고기영 차관이 사표를 낸 게 오히려 윤석열한테는 안 좋게 된 거예요. 이용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네. 예, 그래서 표 하나가 오히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 격 이렇게 돼.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고기영 차관이 사표를 내면서 그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밝혔는데 자기는 윤석열 편 들어가지고 반대편은 안 찍겠다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차관급에 올라간 인사 중에서도 실제로는 윤석열을 100%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또 역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공포 때문에 그 앞에 납작 엎드려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꼼꼼히 따지고 뭐 확실하게 이제 공수처 같은 게 들어와서 변명거리나 도망갈 거리들이 생기면 얼마든지 떨어져 나갈 것이다. 원래 자, 그런 거야. 그럼 저 히틀러 마지막에 지 애인밖에 없었잖아요. 예. 사랑하면 됐고 예. 근데 재밌는 거 하나는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 성수형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윤석열 입장에서는 추미애가 온 거보다 조국이 그냥 있었으면 오히려 더 편하지 않았겠어요? 바보죠. 가만히 있었으면 될 걸 괜히 내쫓아갖고 쌩 없는 걸 난리를 쳐갖고 추미애를 불러들였는데 저한테 진짜 독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절대 물러날 사람이 애초에 아니잖아. 그림은 조국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같이 좋게 좋게 검찰이 이제 사실상 그 개혁을 당한다곤 하지만 지금처럼은 아니었을 거야 지금 느낌이.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뭐 피해라도 뭐 만난 격이다. 그건 뭐 조국 장관 싫어서 조국 장관이 오면 현실적으로 지금 추미애 장관처럼 더 세게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그런 듭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쪽은 제대로 갚을 줄 아는 정치인이잖아. 그렇죠.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추미애 장관 아시는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절대 다 해만 안 납니다. 그러니까 남자 그 국회의원들이 추미애 장관 하면 기본적으로 치를 떤다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 잘못 걸린 거지. 뭐 백척 간두에선 추미애, 벼랑 끝에선 추미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던데. 사면초가 추미애 그러는데 어디 사면초가 아니야? 어디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 내가 보기엔 윤석열 곡소리가 들려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그냥 살아가지고 목에 겨우 붙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뭔가를 여는 키는 법률적 대조적으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추미애 장관한테만 있는 거잖아. 그렇죠. 윤석열은 이걸 한번 피해 보려고 그 나름대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꼼수를 쓰는 거고 검사들이 자기를 배신하면 안 되니까 지금 검찰 내에 약간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고 이거 오래 못 가죠 당연히. 온 것만으로도 공포 분위기에 다시 온 것만으로도 윤석열이 세고 나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들 진짜 기가 막히다. 네. 지금 윤석열이 사면 추가를 듣고 있는 거래요. 최고네 최고.
추미애 장관이 사면 초과가 아니라 윤석열이 사면 추가를 듣고 있는 거야. 지금 사면 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업 잘하고 파이팅! 나도 눌러야지 안 눌렀다. 아무튼 진짜 검찰 보면서 사실 우리 어렸을 때 남자애들은요 2가지 판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검사가 돼서 싹 쓸어버릴 거야라고 하는 판타지. 하나는 조폭이 돼서 싹 쓸어버릴 거라는 판타지야. 이게 공부 못하는 놈들은 조폭이 되고 싶어해. 공부 잘하는 놈들은 검사가 되고 싶어해.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 나는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아, 어릴 그러니까 때 보통 힘 그런 있는 경우가 애들이 많다는 그런 거 거지. 한번 하죠. 그러니까 이 상명 하복 앞에 누구를 무릎 꿇리고 그게 이 칼을 쓰는 조폭이든 검찰이든 간에 똑같은 판타지 속에 지금 있는데 검찰이 어떤 구석에 몰리니까요. 조폭하고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야. 그렇지. 아, 저래서 저것들은 개혁을 해야 되는구나. 최소한 사법부는 있잖아요. 우리 법 연구에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판사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은 상상 이상인 거잖아 지금. 완전히 고여서 썩은 물이 됐어요. 지들끼리 돌아다니면서 이현주 변호사 뭐 여러 출연도 하시고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책에 보게 되면 괘씸죄로 찍히게 되면 7년에 한 번 있었던 것에서 떨려나는 변호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조차 못하는 그야말로 어디에도 없는 구태의연한 조직이었어요. 이 조직이 이제 바뀌려고 하니까 이 정도 진통은 각오해야죠. 저 방송을 잘 안 보시나 봐요. 출연한 거 알아요. 그 윤석열 조폭이 조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선량한 어떤 사회적 리더를 계속 칼질을 해가지고 거의 사망 직전에 이르렀는데 살아났어 지금 조국 장관이. 부활했죠. 나중에 윤석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실래요? 부하들이 배신할 겁니다. 너덜너덜해질 거예요.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렇게 될 거예요. 히틀러처럼 된다니까. 참 옆에 A는 그래도 히틀러는 A는 있었는데 마누라도 없을 생각 그 상황이 아무튼 참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참. 검찰을 예.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 이야기